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불법 동물 화장장으로 인해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월 23일 새벽부터 그때 한 7시. 연기가 난다. 3일 동안을 아예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마을 입구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죽어도 우리는 결석 안 되다. 만약에 화가 나온다고 우리는 여기서 전부 다 날인 날마다 와서 여기서 누워서 집을 못 지게 할 거예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농민들. 혐오시설이어가지고 다 싫어요. 그건 아니죠. 굴뚝 상상만 해도 저 아찔해요. 어쨌든 간에 목숨이 끊어지도록 우리는 이 반대할 겁니다. 동물 화장장으로 씨름하는 농촌.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28%, 약 593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수는 약 895만 마리로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업은 전국에 32개입니다. 반려동물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 지역에 쉽게 들어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농촌에 불법으로 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 이곳은 최근 농업뿐만 아니라 청정호수와 멋진 자연 경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곳에 사는 농민들은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바로 마을에 불법으로 동물 화장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년 4월.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해결점이 없어 마을 이장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해봤지만 속수무책.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냄새가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아주 역겨워요, 역겨워. 어떤 냄새? 개털 나는 냄새 좀 그냥 털 타는 냄새. 왜 저희 어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동네에서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걸 저희 세대들은 알잖아요. 그 타는 냄새, 이 머리 털 타는 냄새. 좀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이게 태우는 것 같아요. 개를. 보면 막 연기 펄펄펄 올라가고 냄새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김명희 씨는 지난 1월부터 피해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기록해뒀다고 합니다. 어제도 화장하더니 오늘도 또 화장하네. 연기는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1월 23일 이게 내가 처음에 찍어놓은 거. 새벽부터 그때가 한 7시. 연기가 난다. 이게 다 그 집에서 나는 연기예요, 이게. 허가를 받고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 동물 화장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마을 회관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3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논과 밭, 과수원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매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 있는데 동물 화장장이 들어온 이후로 농가 주인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합니다.
혹여 동물 화장장에서 나오는 연기와 분진으로 인해 매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까 그런 겁니다. 매실나무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수령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열리기 시작해갖고 엄청 따는데 이거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개화장터가 옆에 있는데 이걸 누가 사가겠냐 이거죠. 다른 농작물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수령이 오래됐잖아요. 이거 오가피 같은 경우는 이거 오가피인데 오가피 나무도 이거 만약에 채취를 해서 뭐 포장을 해서 판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산이라 그러면 믿겠냐고. 여기서 개화장터가 옆에 있는데 연기에 포함돼서 나오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다 이제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사가겠어요 그거를. 진짜 아는 분들은 이거 거저줘도 안 가져가지. 저희 농민들은 여기서 농사져서 이게 수입원인데 전혀 수입이 없게 되면은 불법을 하는 개화장터 때문에 너무 피해가 많은 거죠. 뭐 상치 이런 고추, 배추, 뭐 콩 이런 건 다 심죠. 일반적으로 먹는 거. 하루 요구해서 개화장터. 이미 수확을 포기한 작물도 있었습니다. 갓을 심었었던 건데 너무 피해가 있을까봐 안 뜯어서 저렇게 한 거죠. 화장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다이옥신이나 벤젠 성분이 우려되어 작년에 재배한 깨농사도 수확하지 않은 채 버려진 상태입니다. 농사꾼은 농사를 져야죠. 그게 농사를 못 진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에 무슨 동네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지. 까만 게 저게 이제 현재 화장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나오는 옷으로 농수 또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곳이 맞을까? 취재진은 주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봤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화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지피는 듯한 연소와 관련된 소리로 의심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으로 업체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마을의 부녀회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한 저 같은 경우나 저 우집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저 냄새 당연히 나죠. 네. 너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나는 이게 진짜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하루 중에 주로 언제? 새벽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냥 수시로 수십 대죠, 수십 대. 거의. 차량이 어떤 차량들이에요? 탑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탑차가 무슨 차인지 참 의심스러운데 탑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택배면 택배면.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1톤짜리인가 그 택배 그 차 같은 탑차고요. 나머지는 승용차. 업체가 들어온 이후 끊임없이 항의를 제기했던 김 씨. 그러나 아나무인격으로 업체에게 협박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그 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증거 수집을 위한 폐쇄유로 TV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마음 놓고 편히 지내야 할 집에 매일 이 카메라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이 CCTV를 사실은 저희는 여기가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범죄 없는 마을, 화재 없는 마을로 소문이 났어요. 도둑 안 맞는 마을. 대문도 여기 뭐 저거 해놨지만 저거는 형식상인 거고 앞집도 없잖아요, 대문이. 근데 그 일 겪고 난 뒤로는 무서워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혹시 나 해코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재진은 김 씨에게 허락을 구한 뒤 폐쇄유로 TV를 확인해봤습니다. 다른 날짜 2월 6일이고요. 김 씨 말에 따르면 늦은 밤에도 꽤나 많은 차량들이 이곳을 드나든다고 하는데요. 내려오는 방향으로 차가 지나가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털날이 껴있는 지난 2월 초 밤 10시경 업체 쪽에서 내려오는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새벽 3시경에도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김 씨는 이 시간에 차들이 드나드는 이유는 딱 하나,
동물의 화장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 그렇다면 이 업체가 들어서는 걸 처음부터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건물 자체는 개화장터가 아니고요. 개카페라고 맨 처음에 한다고 동네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어느 순간에 개화장터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건물 질 때부터 반대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카페는 반대할 구실이 없잖아요, 사실. 뭐 애견들 데리고 와서 커피 마시고 하는데 동네 주민이 그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정당하게 개카페는 허가도 나는 거니까 그랬는데 어느 갑자기 화장터로 돌변한 게 문제죠. 건물은 그 용도 나갈 때 근린시설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린시설로 나간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근린시설 용도로 안 쓰고 동물 화장장으로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쪽에서 저희 쪽에 뭐 영업 등록을 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무허가예요. 아예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네네, 안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법을 해서 파주경찰서에 그 고발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후에 혐의 있음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건축법도 위반을 해서 저희 그 시청의 건축과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으로 해서 이것도 고발한 상태고요.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버젓이 배짱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 동물 화장장. 이 업체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용품만 그냥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아, 어떤 용품을? 애견 용품이고요. 기자님이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뭐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요? 동물 장묘 시설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하게 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강화도 불가피한 상황. 김 씨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동물 화장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저런 시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점 땅덩어리가 부족해서 사람들도 화장하고 뭐 수목장이다 뭐 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건 저는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 장소가 주택가잖아요, 지금. 주택가고 저기 누가 봐도 불법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버젓이 주민을 무시하고 하는 거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개화장장 확실하게 좀 없애주셔. 법과 제도의 규제가 약한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농촌에 불안과 피해를 주는 해당 업체.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농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 기산리 주민들. 몇 차례 항의를 하고 관할기관에서도 고발 조치를 했지만 이 업체는 아나무인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맞는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문제로 갈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 없이 마을 입구에 동물 화장장 건립이 검토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광주 송악마을과 나주시 노안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동물 화장장을 반대하는 집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진통하는 광주시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에는 총 10곳의 농촌 마을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해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마을 입구에는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마을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이 어디? 현장 이거.
아, 이게 현장이에요? 네, 이게 현장이죠. 지난해 6월 사업주는 이곳에 동물 장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구청에 허가 신청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허가는 아직 안 났는데 허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1차 심의를 끝났고 2차 심의 이제 서류 보완해 달라는 찰나에 저희 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광산구청에서는 그전에는 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한 6개월 정도를 알리도 않고 모르게. 마을이 모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 주민들. 동물 화장장을 결사 반대하는 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개활지예요. 산이 옆으로 쭉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나머지는 평지입니다. 평야예요. 이 바람은요 어떻습니까? 전체 흘러가 버리죠 그대로. 예, 그러면은 이 냄새 때문에 사실은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견딜 수 없고. 부지로 예상되는 곳은 나주 평야가 펼쳐져 있는 광주 송계마을과 나주시 노안면 사이. 이쪽 주변이 친환경 농업 지역이에요. 지금 벼농사, 야채 이런 걸 다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쌀이 광주 광역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럼 그 애들이 오염된 쌀을 먹고 큰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또 다른 걱정은 동물 화장장이 마을 입구에 들어선다는 것. 마을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변 농지와 시설에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합니다. 전남 최대 곡창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주 평야. 수십 년째 이곳에서 농사를 지는 서금열 씨에겐 동물 화장장 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행여 농수가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금 벼농사 지금 요거 하잖아요. 지금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논으로 흘러서 요 저수지로 빠져갈 건데 그걸 안 컸어요. 동물 화장장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에 위치해 있는 금동 저수지. 서시 말에 따르면 마을에 흐르는 물은 모두 이 금동 저수지로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그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폐수가 수로를 거쳐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인 겁니다. 마을 일대 농업용수로 쓰이는 금동 저수지가 오염된다면 그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모든 저쪽 물이 이 수로로 걸쳐서 저수지 걸쳐서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일군 청정 지역을 하루아침에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논과 밭이 생계의 전부인 농민들에게 동물 화장장은 그야말로 불청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용으로 쓰는 거죠. 모든 물은. 이 물이 다 농업용으로 다 들어가요. 쌀농사, 또 저 미나리, 여 밑으로 미나리 그 재배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당장 화장터 부지와 가까이 사는 주민들도 심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울타리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 위치한 주민 정진 씨의 집인데요. 꼼짝없이 동물 화장장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옆에가 지금 울타리 하나 차이예요. 울타리 하나 차이에다가 여기다 굴뚝을 세운 다음은 위치 안 맞고 바로 직격탄이에요. 오늘 방법이 없어. 어디 갈 수도 없고. 화장장에서 발생할 분진이나 냄새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굴뚝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굴뚝이 앞에가 집 앞에 이런 놈이 있다가 계속 소각을 시킨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허가 받을 때야 한 마리, 두 마리 그러겠지만 허가 끝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기 오염으로부터 걱정 없는 농촌에서
입을 하나도 마음 놓고 널어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정 씨의 걱정거리는 바로 이 장독대. 가족들의 식탁을 책임질 먹거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만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장인데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바람을 쐬야 되는데 여기에 분진가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먹겠어요. 건강하려고 이렇게 돌았다가 저 업체를 한나를 인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쫓겨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위치에 안 맞는 그런 행동으로. 건강하려고 여기 왔는데 건강은커녕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관광버스 회사하고 있을 때 팔고 나간 사람한테도 무엇인가 이상하다. 가격을 좀 높이 많이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하다 뒷조사를 계속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내 업체더라고요. 그렇다면 동물 장미업이 들어오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그 문제가 또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업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 동물 화장장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세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18년 5월 8일 광산구청을 방문했어요. 이때는 아까 뒷집 사시는 정진 씨, 정진 씨가 분명히 이상하다. 동물 화장터란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이 땅을 소유자를 확인했죠. 장례 행사 대여업, 뭐 예식장 운영업, 장례식장 운영업, 낙골당 운영업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동물 화장장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만사를 제쳐두고 준비한 자료들. 대책위원회는 동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주민들의 반대 서명 또한 1, 2차에 걸쳐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투명하게 처리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갈등.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농민들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나주 주민 50여 명이 광산구청 앞에 모여 농민들의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주장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왜 이게 싫어하는가? 주민 생활권에 침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혐오 시설이다. 그리고 우리 그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인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런 사유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좀 부탁한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 송악마을에 동물 장례식장 건립 문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상조위원 상담 직원이라서 잘 모르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담당자분한테 그냥 전화해드려 할게요. 이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연락을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전달해드릴게요. 그러나 끝내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광산구청을 찾아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용도에 따라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개발인 심의를 거쳐야지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심의했는데 심의 내용 중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재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차 심의가 통과된 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동물 화장장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현행 건축법상 어떤 주민 기피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거주하는 어떤 그 기존 마을 주민들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한다거나 어떤 공청회를 연다거나 지방의회에 어떤 이런 사항을 알려서 사전에 의견 청취하는 그런 절차는 현행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절실한 상황. 구청도 충분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시의 심의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도시의 심의에서 이제 어떤 조건부 내지는 어떤 뭐 원안이 됐든 뭐 조건 무결이 됐든 심의가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바로 건축 허가 심사에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결사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일념, 이들의 바람과 사업주 그리고 지자체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대대손손 내려온 이 공기 좋고 물 좋은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절대 반대, 결사 반대입니다. 좀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우리는 해주길 바라는 뜻이죠. 사업자한테 무조건 못한다 이건 아니고. 3월에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민가 밀집 지역과 학교, 경로당 등 공공시설로부터 300m 이하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지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주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화장터를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동물 장묘시설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사업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끝에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곳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이제 동물 장묘시설의 공급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농촌에 파고드는 혐오 시설이 아닌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천안시 동남구 구룡마을, 이곳에서 농민과 함께 공존하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동물 장묘 시설을 운영한다는 한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사전에 이 동물 장례식장이 오픈된다라는 것들을 시청이나 구청 쪽에 가서 먼저 제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이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먼저 저희가 이쪽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입간 후 반려동물은 화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업체는 화장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조 방식인데요. 진공 조건에서 빠르게 수분을 제거한 후 미세 입자화하면 분골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소각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 기관의 규제도 덜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화장이라는 이제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장법을 채택하지 않고 건조장이라는 장법을 채택한 이유가 화장은 이제 태우게 되면 공해물질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분진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외부로 바짝물이나 이런 데 이제 뿌려졌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건조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공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수증기들도 이제 증류수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공해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공해 공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농민들한테도 그걸 충분히 어필을 해서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시고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도 다 참관하셔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하겠다, 잘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격려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흔히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동물 장묘 시설. 그러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다면 분명 농촌에서도 공존이 가능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설명 듣기는 화장터고 이러니까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전화도 받고, 근데 사실 그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기시설로 해서 분진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 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농작물에 피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배추도 농사일은 걱정이 안 됐어요. 거기 하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갖고. 반려동물 보유 인구 1000만 시대. 분명 동물 장묘 시설은 앞으로 더욱 필요한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농촌과 동물 장미업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도록 농민과 사업주 그리고 지자체 간의 투명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 장묘업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동물 장묘 시설을 허가받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분진이나 냄새, 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철저하게 제한돼야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물 장묘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농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식은 오히려 농촌에 불안과 편견을 주는 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지자체는 이러한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